제가 책을 보니까 네. 이제 다른 여러 군데도 이제 재밌는 흥미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중간중간에 사이트 이렇게 막 활용해 하셔가지고 네. 막 이미지 넣고 네. 그거 보여주니까 훨씬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부동산 네. 그리고 뭐 호갱노노 네. 그리고 막 아실 네. 막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쓰셨잖아요. 네. 가장 잘 쓰는 저는 약간 그게 궁금했어요. 이 저자가 그러면 실제 가장 잘 쓰는 사이트는 뭘까? 네, 저랑 한번 비교해 보려고. 저는 어떤 거 제일 많이 쓰세요? 네. 아실입니다. 아실. 네. 네. 여기서 여러분들 아실은 무슨 뭐 과일 이름이 아니고요. 아파트 실거래가. 네, 아실을 네. 가장 잘 쓰고 있습니다. 아실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네. 그 아실을 가장 잘 쓰는 이유는요. 여러 단지 비교 네, 그 네. 기능이 좀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네. 여러 단지를 비교해가지고 이제 가격 변화를 좀 보고 싶으신 거죠? 네네, 그게 네. 제가 이 책을 자신 있게 네. 초보가 봤을 때도 투자를 결정하셨다고 얘기하는 건 다 아실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정도까지. 네네, 아실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보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한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대출 포함해서 5억이다. 네. 그럼 아실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 것 같으세요? 아실에 먼저 네. 어떻게 하냐면요. 그 호갱노노 이런 데서요. 네. 실거주 할 거라면은 매매가 4억 5천에서 네. 5억 초반대를 필터를 걸고요. 네, 네. 그 다음에 평수는 이제 네. 15평 이상으로. 네, 네. 저는 주택이 평수가 15평 미만이면 조금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작으면 안 된다. 네, 그 9평 이런 거는 네, 하지 마시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평수와 네. 가격, 그다음 세대수를 네. 500세대 이상. 500세대. 네, 그렇게 하면은 아파트가 싹 사라질 거예요. 네. 거의 없다는 거죠. 네, 네. 많이 없어요. 네. 그 세대수를 줄이면 나홀로 이런 거 다 떨어져 나가게 돼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세 개를 싹 필터를 하면은 네. 내가 원래 거주하던 데에서부터 보는데 네. 우리는 이제 선택지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5억까지다. 그러면은 이제 5억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를 고르는 거는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필터로 아파트 단지를 싹 적어요. 네. 어디 얼마, 부천 얼마, 서울도 네. 있어요. 5억이면은. 네, 네. 근데 서울은 이제 조금 평수가 작거나 이제 조금 외곽에 네, 있거나. 네, 조금 이제 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이면은 뭐 상계동이나 이제 뭐 그 정도가 5억대에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쭉 적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저는 또 역세권만 봐요. 역세권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아파트 필터를 다 적습니다. 그리고 무슨 호선인지도 적어요. 네. 1호선, 7호선, 2호선, 3호선 네. 적어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잘 이용하는 노선이 있을 거예요. 네, 자주 타는 노선. 네. 그러면은 그 노선을 우선 봐요. 네. 그리고 그거를 한 번 활성화할 수 있는 것도 봅니다. 한 번까지는 봐준다. 네. 그걸 필터를 다 해요. 네. 그리고 그 지역, 동네를 적습니다. 옆에다가. 네. 동네. 네. 그래서 아실에다가 네. 동네를 먼저 필터를 넣어봐요. 네. 어디, 뭐, 얼마. 그게 네. 제가 지금 5억대 필터를 한번 해봤어요. 최근에 우리 네. 수강생이 이제 여의도 직장 다니는데 네. 종잣돈 4천만 원이고 네. 자기 이제 이사를 나와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필터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5억대로는 여의도 다니는 직장인이 상계동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제일 좋은 게 9호선 라인, 네. 5호선 라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9호선 라인으로는 갔더니 동쪽으로 가면 힘들어요. 네. 종종 힘들어. 서쪽으로 네.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서쪽으로 갔더니 가양동, 성지 가양동. 막 이런 단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평수가 좀 작습니다. 네. 오래됐고 네.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끝까지 가게 된 방화 네. 거기도 평수 좀 작습니다. 네. 그럼 한 번 갈아타면 김포 골드라인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는 평수가 5구제곱미터
이상 준신축 대단지도 있습니다. 뭐 고촌, 네. 풍무 뭐 이렇게. 그럼 네. 내가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가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5호선 라인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역세권은 아니지만은 신월시형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그 동네를 먼저 필터를 해서 네. 찍어봅니다. 그러면 급지가 나와요. 항상 어디가 더 높았었는지.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조금 더 높은 급지를 선택을 합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구나. 왜 조금 더 높은 걸 해야 되죠? 뭐 아시면서 네. 이제 촬영하려고 하시는데 네. 그 우리가 2022 그 부동산 계급표 혹시 보셨어요? 뭐 그런 거 찾아보면 있겠죠. 네, 네. 거기 보면은 뭐 타이탄 수저, 뭐 수두라, 네. 뭐 네. 그게 막 있고 네. 부동산 계급표 보면은 이제 왕족, 네. 그다음에 이제 상놈, 상놈 이거 아니고 왕족, 그다음에 이제 농민, 노비, 그다음에 백정, 네. 그다음에 그 밑에도 있는데 네. 그 밑에는 이제 그 외 잡것 뭐 이렇게 해서 네. 나와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부동산이 계급이 있는데 네. 이 아파트는 그 동네를 사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네가 좋은 데를 일단 먼저 들어가는 게 우선이다. 네. 라는 거. 우리는 보면은 건물이 이제 좋은 거가 눈에 먼저 들어오거든요. 초보는. 네. 우리는 이제 썩은 거, 와, 이거 좀 완전 썩었네.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팍 썩은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 앞에 있잖아요. 막 잠실 이런 거 네. 막 썩은 거 좋아하시는데 일단 일반인들은 이제 네. 그런 내재적인 가치를 볼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신축을 보면 멀리 가게 돼요. 멀리 네. 가게 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급지가 뭐가 높은지를 먼저 알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동네를 먼저 아실에서 필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가양동이 급지가 더 높구나. 김포보다 가양동이 더 높구나. 이런 거 알고 그리고 그 평수가 더 넓은 데를 가려면 급지를 내려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동네를 먼저 필터를 하고 내가 가야 될 동네를 정했으면 거기에 해당 단지를 또 여러 단지 아파트 비교 이렇게 해서 필터를 넣어봅니다. 그러면은 과거 고점에 많이 올랐다가 네. 가격이 붙었어. 네. 그러면은 지금은 가격이 고만고만하지만 상승장 때 가장 많이 올랐었던 단지가 앞으로도 오르면 더 많이 오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필터를 저는 아실에다가 넣어서 여러 단지 비교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 불인이 이 시세가 과거에 어땠었고 흐름을 전혀 모르고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과거 흐름을 몰라요. 이 아파트 과거 시세도 모르고 그러면은 이 과거 흐름을 몰라도 과거 분위기를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골라봤더니 그 수강생한테는 가양 성지 아파트나 아니면은 이제 재건축 아파트 몸테크 가능하면은 신월시용 정도가 좀 서울 안에서 좀 제일 좋은 선택지고 저 오래된 거 싫고 평수 더 넓어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 더 나가야 될 것 같다. 두 개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그렇게 골라서 보면은 지금 그 말씀 설명 주신 거는 이제 예시를 드는 거기 때문에 예시입니다. 지금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특히 항상 변한다는 거. 그 돈으로 네, 그러니까 네. 4천만 원을 어떻게 5억 가냐 뭐 그런데 네. 이분이 직장에서 무이자 대출이 나온대요. 그걸 합치니까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좀 다행이신 분이네요. 연봉이 또 많아. 5,600이에요. 네. 28 그리고 인데. 이제 또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또 조금 보증금 같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그 여의도 다니는데 자기가 네. 그 돈을 어떻게 찾냐라고 했을 때 저 같으면 그렇게 찾겠다. 근데 이게 막 되게 이렇게 선택지가 너무 무한정이면은 손을 못 대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조금 선택지를 줄여주고 네. 내가 그 아파트 직접 보면 네.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해서 필터를 했는데 나쁜 거 제가 다 걸른 거예요. 평수 너무 작은 거, 세대수 너무 작은 거 하고 급지가 제일 높은 것 중에서 시세가 과거에 지금은 이제 한번 올랐다 떨어졌으니까 네.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는데 고만고만해요. 지금 제가 책에서는 김포를 예를 들었는데 네.
김포에서 장기역 그 인근에 아파트가 되게 많은데 역에서 조금 더 가까운 거 있고 조금 멀지만 브랜드랑 단지가 큰 게 있는데 과거에는 브랜드가 큰 게 더 많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가격이라면 과거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가격이 같아진 데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옛날에 많이 올랐던 데는 실거래가 높은 게 찍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얘가 더 높을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렇죠. 어떻게 동의해요? 저는 한번 동의하는 게 먼저 그렇게 올라본 녀석들이 또 올라요.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까지 올랐을 때는. 네네. 그리고 실거래가 한번 거기를 간 거랑 그렇죠. 한 번도 안 간 거는 좀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 아실의 여러 단지 비교 기능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골라. 이렇게 목 놓아 외칩니다. 네. 자, 조금 여러분들이 약간 궁금해하기도 하고 답답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로만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없는데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창에 네. 아실이라고 치면 됩니다. 우리 근데 제네시스 방님도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네. 사이트 뭐세요? 저야 뭐 이제 보통은 이제 분위기를 좀 보려고 네이버 부동산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실도 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아파트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어디로 봐야 되죠? 네. 일단은 네네. 그 여기 이제 여러 단지 비교. 네, 여러 단지 비교를 네.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처음 작업하시면 힘들 수 있어서 마우스가 예, 마우스가 아니라서 여기 이제 보면은 부동산 스터디라고 있어요. 왼쪽 하단에 보면 여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예, 그쵸? 예, 그래서 여기 우리 나땅님이 강조하시는 최애. 요겁니다. 가장 이 기능을 지금 많이 쓴다. 네, 네. 여러 단지 비교. 그럼 여러 단지 비교를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거 너무 큰 것 같은데 이렇게 네네. 여기까지 쫙 보이게 하고요. 네네. 저희가 급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네네. 강남구를 치면 이렇게 나오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뭐 광진구 네, 그 광진구. 다음 하나 네. 치고 그러면은 또 뭐 송파 하나 넣어주세요. 네, 송파요? 네. 그 강남을 넣어가지고 네, 송파 아니 마포 아니면 네, 송파. 네. 그래서 송파. 추가. 네네. 이제 잠시를 넣어야지 강남이랑 비슷한데 송파를 넣었더니 조금 떨어졌어요. 네. 그다음에 은평구를 좀 하나 넣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급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네. 어떤 무지개떡처럼 무지개. 켜켜이 네. 시세가 있는데 네. 켜켜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그 급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은평구도 오르고 네. 광진구도 오르고 강남구도 오르는데 우리가 이제 한 채 가지고 집을 사서 부자 되기 어려운 이유는 네. 이런 가운데를 좀 빼서 보면은 네. 은평구도 4억에서 이게 한 네. 칸이 적지 않아요. 4억이에요. 네. 한 칸 4억에서 8억이 됐지만 네. 여기 4억이 됐던 게 상승장에서는 한 칸이 4억이니까 지금 16억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한 채 가지고 상급지로 못 가는 이유예요. 이게 네. 왜냐면은 우리 집보다 더 윗급지는 2배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 집 한 채로는 부자가 못 되고 네. 보태서 더 좋은 집을 가거나 이걸 팔아서 나한테 유익을 줄 수 없는 거다. 이거 과거 퍼포먼스는 사실은 과거 이야기고요. 이 야실 그래프는 항상 과거예요. 그래서 네.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미래에는 이 파란색 아파트가 더 잘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의 주변에 뭔가 호재가 있다든지 그렇죠. 이 아파트 자체에 이슈가 있으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과거만 놓고 봤을 때는 항상 별 앞에 이슈가 없다면 빨간색 그래프 퍼포먼스가 더 좋기 때문에 네. 펀더멘탈이 더 강한 아파트라는 거를 그래프만 클릭만 해도 알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하셔야죠. 이 정도는 해야
우리가 네. 내 집 마련이라고 뭐 내가 살기만 좋다고 네.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가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내 집 한 채 맞아요. 뭐 투기 이런 거 아니라도 네. 집으로 부자 될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똑같은 거를 살 때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남한테 맨날 물어보잖아요. 네. 이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미래의 일은 또 정해져 있거든요. 이 아파트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갑자기 뭐가 이렇게 되진 않아요. 네. 뭐 지하철이 들어올 예정이라든지 여기 주변에 뭐가 뭐 좋은 게 들어온다든지 나쁜 게 나간다든지 이런 이슈는 이 동네 주민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좋은 아파트를 살 건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 가치가 그 또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장단점이 다 있을 텐데 얘의 장점과 얘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선택을 했다면 저 아파트가 좀 더 올라도 너무 배 아파하지 말자. 네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행복하려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저는 제 생각을 이제 썼는데 이런 책을 쓰신 분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초보라도 진짜 왕초보야. 그래서 내 돈으로 갈 수 있는 거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거 골랐을 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좋은 거 고를 수 있을 것 같다. 네. 라는 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제네시스 박님이 흥미로웠다 하시니까 너무 막 이런 기능에 대해서 비슷하게 쓰신 분은 계시긴 하죠. 그런데 경매책을 쓴 사람이 이렇게 쓴 적은 저는 처음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제 또 제가 놓쳤을 수도 있지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네. 경매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분석을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참 되게 다른 어떤 스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이제 입지 강사여가지고 네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보시고 하시면 또 좋을 것 같다. 실패를 또 많이 해봤어요. 네. 나는 이게 오를 네.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네네. 안 오르네. 나는 이거 단타 5천 하려고 들어갔는데 못 팔아가지고. 네. 갑자기 그 아실 사이트 즐겨찾기 해제하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농담이고요. 아니요. 그게 이게 이게 다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뭐 하나만 소개해 줄 수 있으세요? 제가 김포 골드라인이 네네. 개통하는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었어요. 이제 개통되면 또 이제 인기가 높아지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통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개통해도 안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죠? 결론이 팔고 올랐어요. 제가 왠지 느낌이 혹시 팔고 오르지 않았냐. 왜냐하면 그게 곧바로 가시 효과가 안 나타나고 좀 늦게 나타날 것 같았거든. 골드라인이. 지금 인기 폭발했잖아요. 이런 어떤 그 큰 가르침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역조사를 했어요. 역조사라는 건 어떤 거죠? 역조사. 과거에 지하철이 개통했을 때의 아파트 단지 흐름이 어땠었는지, 그렇죠. 개통했을 시점, 그리고 그 시세 흐름이 어땠는지. 그런데 개통하는 시점에 오르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발표 날 때 오르고 착공할 때 오르고 개통할 때 오른다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약간 양식씩 다르죠. 네네. 그리고 5호선 같은 경우에는 개통하기 전에 오르고 개통하고는 떨어졌어요. 기대감에 너무 많이 올랐던 것 같고, 김포 도시철도는 오르고도 이게 개통하고도 안 올랐었어요. 9호선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지하철 개통보다 중요한 거는 시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통한다고 하락장인데 가격이 오르진 않아요. 근데 오를 때 더 많이 오른다. 이런 그 교훈을 꼭 맞아야지 이제. 이건 진짜 돈 주고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 오늘 오픈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개통 예정인 데 있잖아요.
네, 네. 그게 그중에 이제 옥석을 잘 가리셔야죠. 그래서 개통하면 오를 줄 알고 기다리시지 말란 얘기예요. 네, 맞아요. 개통하면 오르겠지. 그거 이제 임차인 기간이랑 이런 거 보유 기간 맞춰가지고 팔려고 그랬는데 안 올라 그런 네. 거가 저도 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생각했던 때 그냥 매도를 한 거야. 아직 안 올랐는데. 네,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래서 역조사를 했고 거기서 또 큰 깨달음을 네, 얻은 게 네, 중요한 건 사이클이 네, 개통보다 중요하구나. 네, 그런 큰 깨달음을 그것도 책에다가 네. 가양동 9호선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보셨죠? 네, 9호선 그 이제 상계동이랑 급지가 같았다가 퀀텀 점프한 어떤 네. 그런 지역 그 과거에 그랬다면 앞으로도 그런 비슷한 퍼포먼스인 거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과거를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저 역조사를 했어요. 저는 그 이과 출신이라 팩트가 없으면 믿지 않아요. 어떤 두리뭉실하거나 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면 믿지 않습니다. ESTJ? 네, 맞아요. 저는 MBTI도 안 믿거든요. 어떻게 ESTJ세요? 네, 네. 그래서 많이 닮았구나. 근데 MBTI를 저는 안 믿어요. 왜 안 믿으세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어요. 정확합니다. MBTI 이야기 좀 하자면은 이게 살짝 그 뭐랄까 진짜 제대로 보시려면은 전문가한테 하셔야 되고 그 숫자로 다 나와요. 그 숫자가 조금씩 바뀌어요. 저는 뭐 언제나 사람이 I였다 E로 바뀔 수 있고 E였다 어떤 계기가 있으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MBTI를 안 믿는데 ESTJ의 특징이 MBTI를 안 믿는 게 특징이래. 그걸 보면 좀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팩트 아니면 안 믿으시. 저도 안 믿어요. 뭐 개통하면 오를 거예요. 그러면 개통하는 게 진짜 언제 올랐는지 다 찍어봐요. 찍어보고 제가 찍어봤더니 가양동 9호선이 2009년도 개통했는데 2016년도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6억에서 4억까지.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만약에 역세권 예정지 아파트를 산다면 개통하고 떨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은 사회과학이잖아요.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랬다면 앞으로 뭐 8호선 개통하면 오르겠지? 개통해도 안 오를 수 있다. 그때 시장이 나쁘면. 근데 내가 팔면 오를 것이다. 그래서 그 파는 거는 특히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네, 그렇죠. 네네, 그런 데이터를 초보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